심초음파. 그냥 보세요. 경흉부 심초음파로는 진단이 어려워. 반드시 경식도 심초음파를 해야 되는 건 LA의 스럼부스입니다. 4번입니다.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LA가 제일 안쪽 깊숙이 있어서 경흉부에서 잘 안 보이고요. 식도 바로 앞에 있는 게 LA라서 경식도로 엄청 잘 보입니다. 이게 답이 4번입니다. 자, 요거 아까 언뜻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한 3년 전부터 이 4V 제곱이라는 공식을 갖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3세 남자가 일주일 전부터 숨쉬기가 어려워서 왔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이거 TR이거든요. TR이란 건 줄 거예요. TR 벨로시티가 4m/s일 때, 그리고 우심방의 압력을 20이라고 가정했을 때 폐동맥 수축기 압력은 얼마니? 아까 사실 구해봤었어요, 우리가. 4V 제곱을 하면 64가 나옵니다. 근데 64라는 건 양쪽의 차이다. 지금 우심실에서 우심방으로 흘러가는 피의 이 속도가 4란 뜻이고, 압력 차이가 64란 얘기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압력 차이가 64라는 뜻이다. 우심방을 20이라고 가정하면 우심실의 수축기 압력은 84가 되는 거고요. 우심실의 수축기 압력이 폐동맥의 수축기 압력과 같은 겁니다. 답이 84입니다. 이거는 구하는 과정을 이해하시고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나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뭔가 어려운 얘기를,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힘들게 들으셨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도 약간 공부하면서 또 어떤 거를 좀 아실 수 있냐면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과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을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나오는 거를 겹치는 문제를 좀 지우긴 하지만 그래도 중복되게 조금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건 임종평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게 국시의 문제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에서 이런 스타일의 슬라이드. 그리고 이거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최근 몇 년 내 기출 문제들인 거예요. 실제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은 결국은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나오는구나. 방금 제가 뭐가 한참 떠들었는데 문제가 맞나요? 거의 없나요? 거의 없죠. 무슨 이상한 것만 있고. 그쵸? 없잖아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까 뭐뭐는 어땠어요? 뭐뭐는 문제가 끝도 없이 나오죠. 계속. 엄청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는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파트구나. 얘는 잘 안 나오는 파트구나. 이런 걸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도움을 드리는 야 되는 거, 또 도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안 나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대한. 이거는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다. 그 말은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시험 범위를 좀 줄여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부정맥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결국 심전도란 건 부정맥을 보기 위한 검사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리학 때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심장학 블럭, 내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이 부정맥 약들 이 시험에 많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죽어라 안 나옵니다. 진짜. 여기 써 있는 약 중에 국시에 시험에 올해 나올 만한 약이 뭐가 있을까요? 나올 수 있는 게요. 클래스 2, 베타블로커. 이건 베타블로커잖아. 그거 당연히 나오겠지. 베타블로커가 시험에 안 나오겠어요? 클래스 2는 그냥 베타블로커니까 나오겠지. 클래스 4의 베라파밀 딜티아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기타에 써있는 저 디곡신하고 아데노신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클래스 1과 클래스 3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약물들인데 클래스 1이나 클래스 3의 약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정답으로는. 오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오답 중에 하나로 그냥. 정답으로 클래스 1이나 클래스 3에 있는 약을 여러분이 딱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올까요? 예를 들면 답 프로파페논 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 겁니다. 10년 동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클래스 1, 클래스 3 중에 제일 유명한 약이라고 하면 클래스 3의 아미오다론? 정말 많이 쓰고 진짜 유명한 약이거든요. 얘조차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사실. 그렇구나. 주로 그냥 클래스 2, 클래스 4, 디곡신, 아데노신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1, 2, 3, 4가 있는데 클래스 2랑 클래스 4랑 그 다음에 디곡신, 아데노신 얘네가 사실은 한 묶음이에요. 어떤 묶음이냐면 주로 노드를 블럭해서 하트레이트를 느리게 하는 AV 노달 이 AV 노드를 주로 블럭하는 애들이 클래스 2, 클래스 4 그리고 디옥신, 아데노신이 다 같은 역할을 해요. 클래스 1이나 클래스 3는 이 에이트리움이나 벤트리클 자체에 작용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좀 기전이니까 1하고 3가 오히려 비슷한 애들이고 클래스 2, 클래스 4 기타가 또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1, 3가 안 나오고 2, 4 기타가 나오는 얘기는 그쪽 얘기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클래스 1, 클래스 2 쪽 얘기가 안 나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 칼슘 채널 블러커에 우리가 DHP C10이랑 넌 DHP C10이라는 게 있는데 DHP C10이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흔히 고혈압에서 쓰는 뭐 암로디핀 여러분이 아는 뭐 니페디핀, 뭐 디핀으로 끝나는 이 혈관 확장제가 DHP C10이고요. 여기 보이는 베라파밀 델티아젬은 우리가 넌 DHP C10이라고 해서 얘는 혈관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심장을 천천히 느리게 뛰게 해주는 약입니다. 사실 효과만 보면 베타블로커랑 거의 동일한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전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베타블로커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애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라파밀 딜티아젠. 자, 부정맥 얘기를 빨리빨리 해보자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보면 부정맥이다 라는 생각은 드실 거고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겠죠? 느리게 뛰는 부정맥이거나 빨리 뛰는 부정맥이거나 거기에 따라서 구별을 해서 문제를 푸시겠죠? 느리게 뛰는 부정맥이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부정맥일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인데 어떤 부정맥일지를 판단을 하려면 P웨이브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P웨이브가 있다면 QRS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뭔가 느리게 뛰어. 근데 P가 명확하게 있어요. P 있고 P가 나오면 QRS가 잘 나와. P 나오고 QRS 잘 나와. P 나오고 QRS 잘 나와. 얘는 그냥 P가 느리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냥 P가 있는데 그냥 P가 느리게 나오는 거야. P가 나오면 QRS는 잘 나와. 뭐 전도에는 문제가 없고 P가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입니다. 근데 뭐 밑에 거 보면 P가 나오면 QRS가 잘 나와요. P가 나오면 QRS가 잘 나와. 근데 이 중간에 여기서 P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러면서 안 뛰는. 그냥 이거는 뭐 사이너스 어레스트입니다. 사이너스 포즈, 사이너스 어레스트.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생각이란 걸 해야 되고 공부란 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AV 블럭을 first degree, second degree, third degree 이렇게 나눕니다. third degree가 complete고요. 그래서 first degree AV 블럭은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PR 인터벌만 길어요. 뭐 전도가 안 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PR 인터벌이 긴 거를 우리가 first degree AV 블럭이라고 불러요. 아무 문제 없고 그냥 PR만 길어. 이게 first degree AV 블럭이. 그럼 second degree AV 블럭부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P가 나왔는데 전도가 안 돼서 QRS가 안 나오는 거. 에이트리움은 뛰었는데 벤트리클이 안 뛰는 거. 이걸 이제 second degree AV 블럭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블럭된 게 이제 third degree라고 하는 complete고 전도가 되다가 한 번씩 안 되는 걸 second degree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걸 보시면 자, 맨 앞에 P 말고 두 번째 거 P 나오고 P 뒤에 바로 QRS가 나와요. P 나오고 QRS 나왔죠? 그 다음에 다음 거 P 나오고 또 QRS 나오고요. 다음 거 P 나오고 또 QRS 나오고요. 근데 이제 요거 네 번째 P가 나왔는데 뒤에 QRS가 없죠. 그래서 세 번은 전도가 되고 네 번째에 전도가 안 됐죠.
이렇게 전도가 되다가 한 번씩 빠지는 걸 세컨 디그리 AB 블럭이라고 합니다. 밑에 것도 볼까요? 밑에 것도 중간부터 보시면 딱 중간에 보시면 P가 나오고 QRS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P 나오고 QRS 나오고 P 나오고 QRS 나오고 근데 역시 네 번째에서 P가 나오고 QRS가 안 나왔죠. 이런 걸 세컨 디그리 AB 블럭이라고 합니다. 세컨 디그리 AB 블럭에 모비츠 타입 1, 모비츠 타입 2라는 게 있어요. 1과 2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뭐가 다른 거냐면 이거 위에 거 다시 1 다시 보시면 P랑 QRS 사이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똑같나요? 조금씩 길어지나요? 타입 1은 길어지지 조금씩. 요거랑 이게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PR 간격이. PR 간격이 점점 길어지다가 빠지는 게 타입 1, PR 간격이 일정하다가 그냥 빠지는 게 타입 2입니다. 뭐가 더 안 좋은가요? 타입 2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실제로는 복잡하지만 일단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냐면 퍼스트 디그리 AB 블럭은 관찰, 세컨드 디그리 AB 블럭의 모비츠 타입 1도 웬만하면 관찰, 세컨드 디그리 AB 블럭의 모비츠 타입 2부터는 웬만하면 치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 1은 그냥 관찰하시면 되고요. 타입 2는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컴플리트는 뭔가요? 컴플리트는 아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P에서 QRS로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SA 노드가 뛰었어. 에이티륨은 뛰었어. 근데 에이티륨의 신호가 절대로 그 밑으로 안 내려가요. AV 노드에서 막혀가지고 밑으로 안 내려가. 그러면 사람이 죽겠죠? 벤트리클이 안 뛰면 죽는 거잖아,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은 죽나요? 그렇지 않지. 사람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죠. 그래서 ATM에서 나온 신호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밑에서 별도의 신호가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서 이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건 SA 노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조직도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레이트가 SA 노드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SA 노드가 제일 빠르니까 걔에 맞춰서 뛰는 거고 걔가 안 뛰면 다른 데도 뛰어요. 아주 느리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QRS만 보면 QRS가 생긴 게 조금 이게 와이드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와이드. 이렇게 와이드한 경우는 사실 벤트리클에서 만들어진 리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벤트리클에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신호가 안 오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근데 컴플리트를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오히려 얘네 잘 안 틀려요. 세컨드 디그리 1, 2는 이거 따져보면 뻔하거든요. 그래서 규칙도 있고. 그래서 얘네는 오히려 안 틀리는데 얘를 주로 틀리거든요. 왜 틀리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규칙이 없다는 게 눈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얜 규칙이 없네? 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규칙을 학생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얘 같으면 이제 학생들이 시험 좀 풀 때 어떻게 푸냐면 P가 나오고 QRS가 붙어서 바로 나왔네? P 한 번 그러니까 P에 QRS 한 번 나오고 P 나오고 안 나왔나? 길어졌나? 다시 조금씩 좁아졌다가 길어졌다? 이러고 판단을 해요. PR 간격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뭐 이런 병이 뭐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P를 싹 지워보세요. P를 아예 생각하지 마. P를 생각하지 말고 QRS만 보면 그냥 QRS는 P랑 상관없이 지가 지 박자대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냥. P가 아무 의미가 없는, P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QRS. QRS는 그냥 P랑 상관없이 지가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일정하게. P는 어떠냐? P도 아무 생각 없이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QRS랑 겹쳐서 뛰니까 얘가 겹친 것들이 많아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P 있죠? 그 다음 P가 여기 있죠? 그 다음 P는 QRS랑 겹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 P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 P는 또 QRS랑 겹쳤고, 그 다음 P는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P는 P대로 뛰고, QRS는 QRS대로 각자 뛰고, 둘은 아무 상관없이 뛰고, 인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보고 딱 맞출 수 있을까요? 오히려 중요한 게 뭐냐면, QRS 간격이 일정하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QRS 간격이 아주 느린데 일정해요.
그러면 컴플리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이렇게 QRS 간격이 일정한데 엄청 느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얘거나 사이노스 브라디카디아거나 아니면 컴플리트 에비블럭이거나. 근데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라는 건 뭐예요? P랑 QRS가 사이가 좋지. 무조건 P 나오고 QRS 나오지. 일정하게. 컴플리트는 뭔가 엉망진창이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 QRS가 엄청 느리게 레귤러하게 나와. 그러면 컴플리트인가?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아예. 그러면서 컴플리트 맞네.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게 무슨 부정맥이지? 하고 보면 답이 잘 안 떠. 규칙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QRS 간격이 레귤러하다. 엄청 느린데 레귤러하다 하면 컴플리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데서도 이게 나오냐면 이 atrial fibrillation 있잖아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atrial fibrillation이 QRS가 막 불규칙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원래. 근데 atrial fibrillation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전도가. 그럼 이건 무슨 얘기게요? 원래 APB 있는 환자인데 이렇게 나온대요. QRS가 엄청 느린데 간격이 어때요? 레귤러하게 나온대.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요? AP분이 있는데 컴플리트 에뷸러이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이트리움에서 뭔 난리가 나든 말든 AV에서 다 블럭이 되니까 벤트리클 입장에서는 위에 APB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도 안 내려오니까 신호가. 벤트리클이 지 혼자 뛰는 거지. 전체. 근데 가끔 이 밑에 거 보면 이거 밑에 거는 사실은 이 AV 블럭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얘는 P웨이브가 있어요, 없어요? QRS는 확실히 있잖아. QRS 앞에 P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그냥 QRS랑 T만 있잖아. 이건 뭐냐면 사이너스 어레스트예요, 지금. SA 노드가 아예 안 뛰는 거야. 에이트리움은 안 뛰는 거예요. 근데 에이트리움이 안 뛰니까 평평한 거죠, 그냥. 평평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SA 노드가 안 뛴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진 않는다. 딴 애가 대신 뛴다. 누군가가 대신 뛰고 있는 거죠, 그냥. SA 노드 대신에. 근데 이제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건 시험이랑은 상관없지만 하려는 말은 아까 얘는요 보면 QRS 모양이 이렇게 와이드하고 요거는 지금 벤트리큘러 리듬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이트리움에서 신호가 안 오니까 벤트리클이 그냥 뛴 거야. 근데 얘는 모양이 이렇게 와이드한가요? 아니면 좀 네로우한가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심전도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네로우하게.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P웨이브는 없는데 QRS가 네로우해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QRS가 네로우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SA 노드에서 뛰고 AV 노드를 거쳐서 아까 번들 브랜치를 이렇게 싹 갔잖아요. 이 길을 정상적으로 타고 가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TM에서 만들어진 신호들은 다 네로우하게 예쁘게 나오지. 근데 벤트리클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신호는 그 전깃줄을 타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와이드하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인 거지? 에이트리움은 안 뛰었어. 근데 그 전깃줄은 타고 갔어.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AV 노드나 히스 번들에서 만들어진 신호란 뜻인 거예요. AV 노드나 히스 번들에서 만들어지면 아까 말한 그 양쪽의 번들 브랜치를 그대로 타고 갈 수 있죠. 에이트리움은 안 뛰고 이 벤트리클 안에 있는 전깃줄은 그대로 타고 가고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건 AV 노드나 히스 번들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AV 노드인지 히스인지 모르고 걔네를 합쳐서 그냥 우리가 AV 정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공부하는데 뭐 정셔널 리듬, AV 정션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정션이란 건 뭐다? 그냥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구조적으로는 AV 노드나 히스 번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특징은 에이트리움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QRS가 네로우할 때 그걸 우리가 정셔널 리듬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겁니다.